KB국민은행이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올립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3일과 18일에도 각각 0.13%포인트, 0.2%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우리, 신한, 하나은행도 잇따라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부터 국민, 우리,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5차례씩 올렸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받으려던 고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좀 심사를 일찍 넣었는데 그래서 실행은 이번 달에 이미 됐는데 그 이후로는 이미 금리가 조금 올랐다고 들어서 미리 실행을 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금리 인상에 나선 건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입니다.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자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겁니다. 지난 14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9조 9천억 원, 불과 보름여 만에 4조 2천억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 늘어난 데다 다음 달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들 예정이라 이른바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렸습니다. 은행의 미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거시 건전성 차원에서 이제 정부가 가계 대출을 조금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그런데 5대 시중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기예금 금리는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커지면 은행의 예대 마진, 수익은 더 늘어납니다. 우대금리를 해도 1,000만 원 넣어서 30만 원도 안 나오는 수준의 이자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예금 넣을 때만 해도 4% 정도가 이제 대세였고. 불안한 부동산 공급 대책의 수요가 급증하고 가계부채마저 늘어나는 상황. 대출을 조이려는 금융당국의 개입에 고금리 시대,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은행과 증권사 등 총 78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채용박람회. 정장 차림의 구직자들이 은행 부스 앞에 몰려 있습니다. 모의 면접을 보려는 겁니다. 울산에서 이제 구직을 위해서 이제 서울까지 달려왔습니다. 금융권이 워낙에 이제 억대 연봉도 있고 이제 좀 호황이다 보니까 다들 관심이 기울어지는 것 같고요. 면접 점수가 좋으면 향후 공채에서도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 신청자만 2,400명이 몰렸습니다. 미리 공채에 대해 대비할 수 있고 어떠한 분위기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아무래도 문과 직렬에서는 그 은행권이 가장 메리트 있는 직업이지 않나? 4대 시중은행 직원 1명의 지난 6개월간 평균 급여는 6천여만 원으로 월 평균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을 뛰어넘는 액수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고연봉이 가능한 건 은행권의 실적이 그만큼 좋기 때문입니다. 국내 은행의 올해 상반기 이자 이익은 29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계 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 금리를 연거푸 올리고 있지만 예금 금리는 최근 2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자 수익이 커진 겁니다. 대출 금리 인상을 유도한 금융당국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은행은 이익이 많이 내면 낼수록 비판을 받는, 왜 비판을 받는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충분한 경쟁이 있는지, 치열하게 혁신하고 있는지. 은행이 비교적 손쉽게 걷어들이는 이자 수익과 달리 비이자 이익과 영업외 손익은 올해 상반기 11% 감소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한국은행이 다시 기준금리를 3.5%로 묶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3차례 연속 역대 최장기간 동결입니다. 한은은 그동안 높게 유지됐던 물가가 연 2%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며 물가만 봤을 땐 금리 인하의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걸림돌로 지목했습니다. 이자율을 급히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실수는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값이 22주째 상승하고 올해 2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16조 원 불어난 만큼 당장은 내수 부진보다는 뛰는 집값과 가계대출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영끌족에 대해서도 확실한 경고를 전했습니다. 영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채를 했을 때 그 부담이 적을 거로 생각한다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정도로 우리가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다만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지난달 2명에서 이번 달 4명으로 늘어난 만큼 돌발 변수만 없다면 한은은 오는 10월과 11월 두 번의 금통위 중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장은 정부의 88 부동산 공급 대책과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얼마만큼 효과를 낼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미국 연준이 다음 달 0.5%까지 금리를 낮추는 이른바 B컷을 단행한다면 금리 인하 압박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선행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야만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민간 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더디다면서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낮췄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